나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452년 5월 아버지 문종이 승하한 날로부터 사흘 뒤 나는 경복궁 근정전 옥좌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의 높이가 얼마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발끝이 허공에 뜬 채로 나는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살. 여러분의 주변에 12살짜리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는 아직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연에서 신하들이 묻는 말에 대답은 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잘하고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간만 있었다면. 즉위 이후 17개월이 있었습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실제로 조선의 아침을 맞이한 날들의 수. 1452년 5월부터 1453년 10월까지. 그 17개월 동안 나는 매일 아침 편전에 나와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말들이 있었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결정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겨우 7년이 지난 나라. 아버지 문종이 물려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나를 진심으로 보필하려 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소리가 났는지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궁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12살이었고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알게 된 것은 김종서가 죽었다는 것, 황보인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수양대군이 지금부터 나를 보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는 점점 밀려났고 대신들의 보고가 나를 먼저 거치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것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강한 왕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12살짜리 조카가 아니라.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나를 지웠습니다. 구조가 그랬습니다. 왕이 어리면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 갔습니다. 권력을 나눠 가진 신하들 중 가장 강한 자가 더 가지려 합니다. 그것은 수양대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12살의 몸으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는 느낌.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밀려나는 것보다 밀려났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이. 1455년 유니월 나는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한 번만이었다면 나는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계유정난 이후에도 나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남아있었습니다. 옥새도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경복궁 안에서 나는 여전히 상왕의 자리에 있었고 매일 아침 해는 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직 14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가 왔습니다. 1455년 초 성삼문을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내 주변에서 하나둘 다른 자리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명령이었습니다.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령이 끝나고 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씩 줄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구조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칼을 들이대는 것만이 압박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먼저 묻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묻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을 사후에 통보받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는 모두 작습니다.
한 번씩은 참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될 때, 그것이 패턴이 될 때, 사람은 자신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압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편전에 앉아 있는데 신하들의 눈이 나를 보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대답은 왔습니다. 공손하게. 그러나 그 대답이 내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이미 다 정해진 것을 설명 듣는 느낌. 팀장이 의견을 묻는데 그것이 진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느낌. 가족과 밥을 먹는데 내 말이 식탁 위에서 그냥 흘러가는 느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455년 유니월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수양대군 측에서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 민심을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악의가 담긴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심지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강한 손이 필요하다는 것, 그 말들 하나하나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악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해치려 했다면 나는 맞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수는 진심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어린 내가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지웠습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지워집니다. 지워지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구조 안에서 지워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에 왕이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 구조 안에서 밀리게 된 것도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더 영리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컸더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4살에 나는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1455년 유니월 11일 나는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스스로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누가 칼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서에 서명했습니다. 내가 옥새를 넘겼습니다. 15살의 내가 그 선택을 나는 지금도 고백하듯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맞서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이 있었습니다. 박팽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눈빛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충심을 받아 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이었습니다. 맞서다가 지면 나만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산문이 죽습니다. 박팽년이 죽습니다. 하위지가 죽습니다. 이계가 죽습니다. 유성원이 죽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죽습니다. 15살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을 나는 그것이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들을 살렸습니까? 1456년 내가 왕위를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성산문이 죽었습니다. 박팽년이 죽었습니다. 하위지가 죽었습니다. 이계가 죽었습니다. 유성원이 죽었습니다. 나를 복위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내가 왕위를 내놓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내려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 선택의 진실입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15살의 나에게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지를 나는 지금도 모릅니다. 맞섰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피했기 때문에 1년이 더 있었습니다. 그 1년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이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맞설 것인가, 피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맞서는 것이 항상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이 항상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선택하는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왕위를 내놓은 뒤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경복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봉되었습니다. 왕자도 아닌 군. 그 명칭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1457년 6월, 영월, 강원도 깊은 산속의 고을. 한양에서 얼마나 먼 곳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로 가도 2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절 걸어서 가면 며칠이 걸립니다. 나는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17살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택한 것은 수능이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딘가로 숨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월로 갔습니다.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막힌 곳. 뒤로는 절벽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그것이 비겁한 것이었는지 현명한 것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뒤에 무엇이 왔는지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청령포. 삼면이 강입니다. 서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조용히. 그 소리가 밤에도 들렸습니다. 낮에도 들렸습니다. 잠이 들어도 들렸습니다. 깨어나도 들렸습니다. 강물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절벽이었습니다.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소나무들 중 하나가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600년이 넘게 내가 기대었던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었을 법한 나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자주 나무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름에도 그늘 안의 소나무 껍질은 차가웠습니다. 머무는 곳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였습니다. 정확히 몇 평이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내가 누우면 발이 벽에 가까웠습니다. 17살의 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으로 보이는 것은 강이었습니다. 강 너머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너머에 한양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강 위에 깔렸습니다. 그 안개가 걷히는 것을 창으로 보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강물 위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 낮이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저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밥이 들어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부인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 소리 사이로. 밤에 바람이 불면 소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전부였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1456년의 일들이 전해졌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나를 복위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죽었다는 것. 그 이름들을 들었을 때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강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뒤 한동안 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들을 속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5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해에 현덕왕후는 세상을 떴습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영월에서 그것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니, 그 생각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있었다면 이라는 말 다음에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내가 12살 때 떠났습니다. 재위 2년이었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임종 때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그 말을 영월에서도 기억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여기서 옮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영월의 밤에 들렸습니다. 강물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소리 없이 1457년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장마가 왔습니다. 서강이 불었습니다.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나는 옮겨져야 했습니다. 관풍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영월 읍내 안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강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청령포보다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들렸습니다. 그해 가을 금성대군이 다시 움직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그 소식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마당에 있었습니다. 관풍원 마당.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에도 낙엽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명이 왔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나는 17살이었습니다. 관풍원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해가 떴습니다. 강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낙엽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아침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침에 새가 울었습니다. 무슨 새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아는 새가 많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으니까요. 새 이름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경연에서는 사설을 읽었습니다. 새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관풍원 마당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강물 소리보다 작은. 그런데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사사된 뒤 다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잠깐 그것을 잊었습니다. 정확히는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새소리만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원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운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온 것도 아닌 그냥 그 마당에 있었고 그 아침에 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 그 아침에 새 소리를 듣는 17살이 거기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노상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유배지에 오기 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나옵니다. 경복궁 후원에서 연못을 보던 때 물 위에 잠자리가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잠자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 몇 초가 있었습니다. 왕위가 흔들리던 그 시절에도 그 몇 초는 있었습니다. 영월에서도 있었습니다. 청령포에서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어느 순간 소음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물이 흐르는 것 그뿐인 것,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짧게 나는 그 순간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거나 고통이 사라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새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보는 동안 나는 잠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 모금이 뜨거웠던 순간, 창밖에 비가 오는 것을 멍하니 보았던 순간, 반려견이 발등 위에 턱을 올려놓았던 순간, 이어폰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첫 음이 귀에 들어오던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장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도 자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커피의 온도를 느끼는 빗소리를, 듣는 개의 무게를 발등으로, 느끼는 노래의 첫 음을 듣는,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17살에 죽었습니다. 그 아침에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새소리가 내 마지막 좋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위도 아니었습니다. 보기도 아니었습니다. 성산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였습니다. 관풍원 마당에서 운 아무 이유 없이 241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24년 1698년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장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세조가 지으려 했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수서령으로 거두어들인 사서들이 지으려 했던 것들이 241년 만에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지났습니다. 18세기에 신우상 삼형제가 영월에 왔습니다. 내 유배지였던 그곳에 그들은 시를 썼습니다. 나를 위한 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이 가진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청령포의 강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나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월주수창록 그 기록이 남았습니다. 권력이 지우려 했던 것을 문학이 기억했습니다. 민초들의 마음이 기억했습니다. 세조의 수서령이 사서를 거두어들였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거두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241년을 흘러서 보기로 왔고 그 뒤에도 흘러서 신우상 삼형제의 붓끝으로 왔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